예, 오늘부터 배울 내용은 방첩입니다. 방첩 들어가기 이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검은색으로 그리려고 했는데, 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보의 순환 과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정보의 순환 과정은 크게 6단계로 우리가 구별을 했었죠. 그래서 1단계가 뭔가요? 바로 기획 또는 정보의 요구입니다. 2단계는 뭐였죠? 첩보 수집이었고요. 3단계는 바로 처리와 개발이었습니다. 처리와 개발. 그 다음 4단계가 바로 뭐였죠? 분석과 생산이었고요. 5단계가 바로 배포와 소비입니다. 그렇다면 크게 본다라면 이 선을 위로 해서 여기 있는 선을 위로 해서 정책 결정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은 이제 정보 분석관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정책 결정자 또는 정보 사용자는 뭐 필요할 때마다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국가 차원에서의 정보의 요구는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체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라고 불렀고요. 그 국가의 중요, 즉 국가정보기구가 PNIO를 작성하게 되면 부문정보기구는 PNIO를 바탕으로 첩보 기본 요소인 EEI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구라는 게 항상 우리가 처음에 계획된 요구만 할 수는 없겠죠. 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뭐 정세 변화가 있게 되면 정보 요구 또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 변화된 요구들을 반영한 게 바로 특별 정보 요구와 잘못 썼죠? 너무 크게 특별 정보 요구와 기타 첩보 요구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많은 요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루는 요구들은 이런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런 요구를 바탕으로 각 첩보 부서에서는 첩보를 수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첩보 수집과 관련되어서 분류, 즉 인간정보, 기술정보, 그 다음 공개정보 뭐 이런 식으로 첩보 수집 수단을 분류해 봤습니다. 그 다음 처리와 개발에서는 보통 처리는 단순하게 디지털 신호가 아니라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발이라는 과정은 영상이라면 판독을 하게 되고요. 신호 정보라면 해독을 하는 과정을 우리는 개발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분석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이 있고요. 분석 단계들이 있는데 분석 단계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누구의 분석 단계를 외우시면 되나요? 휴어의 분석 단계를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실증적 연구 방법의 단계를 가장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어의 정보 분석 단계는 크게 5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바로 문제 인식, 문제 제기, 뭐 문제 정의 이렇게 부르고요. 2단계 정의된 문제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 첩보를 수집하고요. 그 다음 수집된 첩보를 바탕으로 가설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결론을 도출하게 되죠.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걸 뭐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첩보 수집과 첩보 분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가설 선택 또는 가설 검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켄트나 우리가 배웠던 나토의 정보 분석 단계도 거의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분석과 생산의 과정에서 생산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정보 보고서의 유형을 켄트의 분류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죠. 기본 정보 보고서, 그 다음 현용 정보 보고서, 그 다음 판단 정보 보고서로 일반적으로 나눕니다. 이건 정보의 형태고요. 생산해내는 정보 보고서는 기본은 우리가 생략했죠. 그래서 현용, 판단, 또 하나가 뭘까요? 바로 경보 정보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생산해내는 보고서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생산해낸 보고서는 다양한 형태로 정책 결정자에게 배포되게 되겠죠.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요, 보고서의 형태입니다. 이게 일일 정보 보고서, 주간 정보 보고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브리핑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긴급하게 배포할 때는 메모랜덤이라든지 그 다음 해외 공간에서 국내로 본국으로 보낼 때 사용하는 전문 등의 보고서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포의 과정에서 정보의 배포의 원칙이 있죠. 이걸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바로 적시성, 그 다음 뭐가 있죠? 보완성, 그 다음 계속성이 있습니다.
여기가 처리가 아니죠. 처리가 아니라 바로 소비입니다. 소비. 아무런 말씀을 안 해주시네. 소비. 이렇게 해서 소비됩니다. 물론 이런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환류이고요. 환류는 필요할 때마다 뒤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그 다음 우리가 4장에서 주로 다루었던 건 뭐였죠? 바로 요구부터 시작해서 처리, 개발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 정보 분석에서 분석 및 생산, 배포, 소비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보면 지금 배웠던 내용들이 뭐죠? 바로 첩보 수집과 그 다음 분석, 정보 분석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정보기구가 할 수 있는 4대 활동에서 빠진 게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비밀 공작과 방첩이 빠져 있죠. 여기다 쓰면 안 되고. 우리가 여기까지 과정을 첩보 수집, 여기를 정보 분석, 그 다음 비밀 공작, 방첩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과정으로 따진다면 첩보 수집, 정보 분석, 그 다음 비밀 공작, 방첩이 될 겁니다. 4대 활동.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비밀 공작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런 정보 활동, 정보기구가 할 수 있는 4대 활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우리가 지금 배우긴 배웠지만 기억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3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주로 나오는 이 단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주제들을 이끌어 나가는 학자들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분류라는 게 있어요. 각각 분류라는 걸 사용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논의점입니다. 각 챕터의 끝에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첩보 수집에서 우리가 주로 언급되었던 학자는 바로 스틸과 누가 있나요? 켄트가 있습니다. 공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학자들이죠. 그렇다면 정보 분석에서 우리가 많이 언급되었던 학자는 누가 있어요? 바로 정보 분석 단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휴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누가 있나요? 바로 켄트가 있죠. 물론 나토의 정보 분석 단계도 있지만 휴어하고 켄트가 많이 언급되고 있죠. 비밀 공작에서는 로엔탈의 비밀 공작의 사다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 한 명 더 나왔던 학자가 있죠. 누굽니까? 바로 제임스 베리의 비밀 공작의 정당성의 요건입니다. 오늘부터 방첩에 들어가는데 방첩에서 주로 나오는 학자는 바로 켄트와 그 다음 슐스키입니다. 이 두 명의 학자의 의견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한 명 더 추가하자면 올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방첩 공작 10계명 해서 이런 학자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첩보 수집에서는 단순하게 분류 들어가면 어떻게 분류했나요? 인간 정보가 있었고요. 그 다음 기술 정보가 있었고 공개 출처 정보가 있었습니다. 물론 기술 정보는 더욱더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겠죠. 그 다음 정보 분석에서 우리가 분류라는 걸 사용했던 건 뭘까요? 바로 기법에 있어서 분류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에 있어서 사회과학적 기법 분석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요. 이 방법은 질적, 양적으로 우리가 구별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었죠. 바로 대안적 분석 기법이었죠. 비밀 공작에서 분류로 사용되었던 건 로엔탈이 이야기한 비밀 공작의 사다리 개념이었습니다. 나누는 기준은 무언가요? 바로 폭력성과 위장 부인이었습니다. 물론 방첩에서도 오늘 배우겠지만 분류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첩보 수집의 논의점은 뭐가 있었나요? 첩보 수집의 논의점은 일단 써볼까요? 첫 번째 예산적 제약이 있습니다. 가장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건 기술 첩보 수집 수단이에요. 그래서 체계 수립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길게는 10년 정도 소요가 되죠. 그리고 예산도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수집 우선순위의 경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로섬 게임, 스원볼 뭐 이런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 비슷한 첩보 수집 기구끼리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경쟁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효과만 나타나죠. 우린 이걸 난로 연통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첩보 수집간에는 기만에 주의해야 됩니다. 적들이 우리에게 쓸모없는 첩보 또는 우리를 기만하는 첩보들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정보 분석관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점은 뭐냐.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첩보보다 수집된 첩보가 더 적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정보의 갭이다라고 부르죠. 그 다음 정확한 정보는 없죠. 그리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정보의 정치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앞서 이야기했던 수집 간에도 난로 연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정보 분석 간에도 경쟁으로 인해서 난로 연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 다음 비밀 공작에서 배웠던 우리가 논의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당성의 문제이죠. 두 번째는 그럴듯한 부인, 위장 부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공작이 끝난 다음에 과연 이런 공작이 성공한 공작인가 실패한 공작인가 판단하기가 어렵죠. 결과 평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정보 활동을 쭉 큰 흐름상으로 살펴보면 유사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내용들을 묶어서 이해하시고 암기하는 게 좋겠습니다.